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에 교계 안팎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선 어떤 쟁점이 다뤄질지 살펴봤습니다. 광복 7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 지역교회들이 모여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교회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며 장병들의 신앙 양육에 힘쓰는 육군 산성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광림교회가 경기 의정부시에 지교회 광림북교회를 세우고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특별한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을 내리면서 비난 여론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예장통합 정기총회가 이 문제를 올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을지 홍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내려졌지만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노회와 총회 차원의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 예장통합 총회헌법 제5장 28조 내용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의 해석 문제입니다.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한 뒤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이란 문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명성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이렇게 모호한 문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헌법개정위원회가 이 조항을 어떻게 개정했을지, 또 총회에선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총회 헌법상 총회장은 정기총회 소집일 2달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한 전국 노회들은 총회 규칙에 따라 적어도 한 달 전까진 해당 노회의 총대 명단을 총회에 제출해왔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는 지난 봄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29일 노회를 열어 총대 명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기총회를 불과 열흘 정도 남겨놓고 총대 명단을 제출하는 거라 이 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대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선례가 없어 최종적으로는 명단이 받아들여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의 원고였던 동남노회 비대위는 재심에 대해 고려할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대위가 재심을 청구한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회 전까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의 모호한 부분을 개정한다면 또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 총회 재판국의 손을 떠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문제. 교계 안팎의 시선이 이제 예장통합 정기총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광복 73주년을 기념하며 각 지역교회들이 모여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양천구 기독교연합회는 화해에서 통일로란 주제로 성회를 열고 분열을 넘어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염원했습니다. 양천구 내 400여 교회가 함께한 이번 성회에선 특별히 남한 청년과 탈북 청년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남북 통일의 소망을 되새겼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이어 73년 전 조국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는 8.15 광복절 기념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조국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천 지역 3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도 같은 날 광복절 기념 예배를 열고 민족 해방의 기쁨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 군종 목사단에 따르면 매년 15만 명이나 되는 장병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전역 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교회와 협력해 장병들의 지속적인 양육에 힘쓰는 군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1사단 산성교회에서 민간인 목회자로 사역하는 조동선 목사는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에게 교회 카페 쿠폰을 나눠줍니다. 이 쿠폰은 미리 협조가 된 지역교회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 목사는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는 장병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많은 교회가 카페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장병들이 교회 카페를 부담 없이 방문하도록 쿠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교회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 목사는 자신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 교회들에 무작정 전화를 돌렸고 이 중 200곳에서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평일이라도 좋으니까 교회 카페를 방문하면 좋겠다 싶어서 갔다 왔다고 해서 그 교회 신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중요한 문턱 하나는 넘었다. 이러한 헌신은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산성교회에 출석하던 한 병사가 휴가 때 쿠폰을 들고 집 근처 교회에 방문했고 이 교회가 찾아온 병사를 적극 환영하며 맞아준 겁니다. 입대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니까 전역하고도 이제 갈 수 있는 교회가 생기고 하니까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조 목사가 고안한 교회 카페를 활용한 군선교는 예장 통합총회에서 군선교 현장 모범 사역 사례로 꼽혔습니다. 예장 통합 군선교 교역자회는 모든 군교회가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카페 정책을 통해서 용사들을 지역교회와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군선교 교역자들은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신앙을 이어가도록 돕는 이 사역에 더 많은 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광림교회가 경기 의정부시에 지교회 광림북교회를 세우고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엔 400여 명의 성도와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모교회를 두고 있는 광림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란 비전 아래 수도권에 10개의 지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광림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수도권 동서남북에 지교회를 설립하자는 비전을 갖고 광림남교회, 광림동교회, 광림서교회를 설립해왔습니다. 광림북교회는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교회로 지교회의 독립이 가능해지면 분립할 계획입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의정부와 양주를 넘어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겠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약 1년에 걸쳐 건축된 광림북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3층에 위치한 대예배실은 3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됐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특별한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축제에선 1000만 송이의 무궁화와 다양한 체험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국 8도에서 출품한 무궁화 분화가 광화문 광장을 수놓았습니다. 올해 꽃 중에 꽃으로 선발된 가장 아름다운 무궁화도 전시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15일까지 열리는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산림청이 1991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무궁화로 하나 되는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엔 한지 무궁화 만들기, 향기 나는 피톤치드 목걸이 만들기, 무궁화 꽃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됩니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축제의 주제처럼 무궁화를 통해 광복 73주년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르완다 정부가 약 8,000개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엔 목사 자격까지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가 교회의 재무와 목회자 자격에 관여하는 것은 일부 목회자의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르완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현지에선 찬반 입장이 나뉩니다.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양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공인된 신학학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척박한 땅에서 정부의 규제안을 모두 만족하는 교회를 세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대립 중입니다.
담임 목사의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른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스티브 카터 교육 목사가 지난 5일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빌 하이벨스 목사가 또다시 성추문으로 도마에 오르자 카터 목사는 블로그를 통해 하이벨스 목사의 성추문 의혹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하이벨스 목사 성추행 의혹을 처리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고 양심상 교육 목사로 사역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카터 목사가 하이벨스 목사의 뒤를 이어 교육 목사를 맡은 지 4개월 만입니다. 가톨릭 국가인 코스타리카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것이라며 향후 18개월 이내에 동성혼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선 동성 커플의 경제권과 재산권은 인정했으나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코스타리카가 속한 중남미에선 2010년 아르헨티나가 동성 결혼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뒤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독일 당국이 올해 추방 대상인 난민 641명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정도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난민의 저항 때문에 그리고 141명은 의학적 문제로 추방에 실패했습니다. 또 200명은 항공기 기장들의 운항 거부로 7명은 난민의 본국 거부로 송환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좌파당의 울라 옐프크 대표는 추방에 실패한 난민이 증가한 데 대해 추방 정책이 잔혹해지면서 난민의 저항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1년 안에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 약 7,4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비닐봉지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며 그렇게 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뉴질랜드 청정 이미지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만 5천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토록 해달란 청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을 올려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며 특히 피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더운 바람을 차단하고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 커튼이 전동 열차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코레일은 경인선 급행 구간을 운영하는 열차 1개 편성에 해당 기계를 설치하고 관련 효과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경우엔 빠르면 이달 안에 구형 열차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례 없는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쾌적하고 시원한 전동 열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월미도 유원시설을 특별 점검한 결과 54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중구청은 공동으로 점검 활동을 펼치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개선 필요 사항 외에 주의 관찰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68건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부처는 지적 사항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개선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단의 불시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24일 일산 신도 제일감리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본 역량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CBMC 두상달 명예회장과 이승률 중앙회장, 협성대 박민용 총장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올해 처음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다룬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에서 열리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에선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과 문서 기록, 평화운동의 역사 등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1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집니다. 낮은 울타리 문화선교회가 오는 25일 해오름교회에서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대중문화가 다음 세대의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해주는 순서가 진행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1:1 금융상담 서비스 참가자를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 재무 설계와 재테크 상담, 기초 금융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